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수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 테크 기업들의 호실적 속에 반도체 기업들의 분위기가 다시금 좋아지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그 훈풍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의 종목이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승에 힘입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시총 상위 종목들 선별적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섹터로 보게 된다면 역시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분위기가 매우 긍정적이고요. 화장품 기업들 역시나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강한 시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화장품과 반도체 공통점을 생각해 본다면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고 실적이 우리의 예상보다 더 좋게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 화장품 관련된 이야기를 마켓 A컷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 기업들이 이제는 세계 1위를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를 넘어서서 과연 K-뷰티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진정한 뷰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은 이에 훈풍을 받으면서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우선 상반기 수출을 보게 된다면 데이터가 정말 잘 나오고 있죠. 상반기 K-뷰티의 수출 금액은 7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7%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수출의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보다는 수출의 국가, 그 지역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과거에는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심했었던 K-뷰티 기업들이 이제는 미국과 유럽, 중동으로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K-뷰티 수출이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고요. 전체 파이에서는 한 2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대 수출 시장으로 미국이 중국을 역전한 지가 좀 됐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19%에서 14%로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특이했던 점이 영국과 네덜란드가 10위 안으로 입성을 하면서 유럽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화장품 판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번 데이터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제품과 가격대도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긍정적인데요. K-뷰티 하면 조선미녀나 이러한 스킨케어 관련된 브랜드들이 초반에는 잘 팔렸었는데 이제는 색조나 헤어 그리고 바디 관련된 제품들까지도 판매가 잘 되면서 제품의 여러 가지 판매 종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또한 긍정적입니다. 여기에다가 K-뷰티 하면 가성비 그러니까 가격이 프랑스나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저렴해서 매력이 있다 이러한 평가가 많았다면 이제는 저가를 넘어서 중가 그러니까 중간 가격대의 그러한 물품들도 판매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뷰티에 대한 인식이 단순히 가성비가 좋은 게 아니라 제품의 품질 자체가 일반적인 돈을 내고서라도 살 만큼 괜찮다라는 게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 시선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1일부터 10일까지 화장품 수출 데이터는요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는데요. 3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92%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월과 비교했을 때는 감소했습니다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나 중국권, 그러니까 중화권을 제외하고 나서 138%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이제는 중국의 의존도가 정말 많이 낮아져서요. 전체 수출에 중국을 제외한 국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88%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과 유럽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게 8월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미국과 캐나다의 성장률이 무려 400%가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고요. 유럽이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18% 감소하면서 중국의 시장 파이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데 예전에는 중국의 시장이 줄어든다고 했을 때 화장품 기업들의 주가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국가로의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우리나라는 기초와 색조 수출과 관련된 그 파이가 점점 더 확산이 되면서 그 프랑스, 세계 화장품 뷰티 강국 1위인 이 프랑스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5월까지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됐을 때 한국이 46억 달러고 프랑스가 50억 달러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격차가 정말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격차가 줄어든 이유를 보니까요. 증감률이 한국은 21%가 증가했는데 프랑스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예상 수출을 보게 되면 한국과 프랑스의 격차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성장세가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내년에는 우리나라의 화장품의 수출이 프랑스를 넘어서 세계 1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K뷰티의 성장이 지속됐을 때 어디가 좀 수혜를 받을까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먼저 제품을 만들어주는 ODM 기업들, 국내에는 대표적인 3사가 있습니다. 브랜드는 정말 많은데 APR이나 달바글로벌, 아모레퍼시픽과 같이 대형부터 중소형 인디 브랜드까지 다양한 브랜드들이 지금은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유통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실리콘두와 청담글로벌이 있는데 오늘 실리콘투의 분위기도 매우 좋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용기와 부자재를 만들고 있는 펌텍코리아의 주가 역시나 긍정적인데 이렇게 브랜드들이 성장하게 된다면 단순하게 브랜드의 주가의 가치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만들어지고 유통을 하고 그 용기를 담는 여러 가지 기업들까지 수혜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실적도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전반적으로 밸류체인 안에서 움직임이 매우 긍정적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은요,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확산이 될 때도 견조한 상승세가 나타났는데요. 증권가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대표적인 기업 두 가지 기업의 차이점과 함께 투자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APR에 대해서는 증권가에서는 공통적인 의견으로 고성장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영증권이 56만 원, 하나와 흥국도 50만 원 이상을 예상했는데요. 현재 주가는 40만 원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이익의 세 자릿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브랜드 파워가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탑 100에 무려 11개의 제품이 진입하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온라인 인지도가 확대되는 게 온라인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지금 유통망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해외에서 브랜드의 인지도와 판매처가 점점 더 다변화되고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증권가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에 대해서는 성장보다는 안 좋았던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턴어라운드의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증권가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하나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25%가량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면세 쪽에서의 악재 그리고 중국에서의 비중이 높았다는 점, 해외 인수법인의 부진 등 여러 가지 악재들이 산재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악재들을 털어내고 실적이 조금 더 괜찮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실적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었던 사업들이 점점 더 해소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실적의 성장성을 도와주는 건 미국입니다. 역시나 미국의 2분기 매출 자체가 47%가량 성장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안 좋은 건 사라지고 매출의 성장성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품 기업들 이야기하면 브랜드도 브랜드지만 ODM 기업들 빼놓을 수 없을 듯합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빅3가 모두 다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앞으로의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국내 브랜드들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라던가 미국 다양한 국가들의 제품들도 생산할 수 있고 인디 브랜드들의 그런 제품들도 국내 3사 ODM 기업들이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기업들의 실적 또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 17%, 코스맥스는 27%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는 무려 40%에 가까운 매출 성장세를 기록했고요. 한국콜마는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디 K뷰티의 글로벌 확산이 지속될수록 ODM의 주문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 3사가 모두 다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는 것 또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투자 포인트를 한번 짚어볼까요? 한국콜마는 글로벌 인디 브랜드의 주문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선케어가 지금 계절이 2분기 때가 성수기였죠. 그 선케어의 물량 판매가 확대가 됐고 실제로 이 선케어의 상승률이 굉장히 눈에 띄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나 글로벌 고객사의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영업이익이 50%가량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수익성의 개선이 부각받은 기업이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법인을 만들고 나서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장기간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우려가 조금 있었는데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다시금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순히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미국도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부각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긍정적인 전망과 리포트가 참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만 하더라도 6개 이상의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쏟아지기도 했었는데요. ODM 3사 중에 매출 성장률이 가장 눈에 띄었던 성장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했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증권가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한국 법인의 매출이 62%가량 증가한 가운데 인디 브랜드뿐만 아니라 신규 고객까지도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성장세는 더 기대된다라는 증권가들의 분석들 더해지고 있으니까요. ODM 관련된 기업들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투자 전략 좀 참고하시면서 전략을 새롭게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수출 국가가 다변화되면서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도 전통적인 화장품들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까지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K뷰티 정말로 세계 1위를 달성할 수 있을지 저희 함께 지켜보시면서 이와 함께 주가의 고공행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켓웨이커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시장의 움직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세람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코스피가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동반 급등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AI 인프라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점도 확인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 목표 주가를 낮추는 리포트를 내놓고 있는 만큼 메모리 업황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의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분위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장 초반부터 좋았는데요. 미국에서 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감은 했지만 ADR과 샌디스크, 마이크론과 같은 메모리 업체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제 반도체 수출 호조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오늘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1% 상승세 보이면서 출발을 했던 코스피가 12시 넘어서서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6,600선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재도 3.53% 오름세 보여주면서 6,569.79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잘 들어오고 있고요.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건설주와 화장품주가 질주를 하면서 코스피 상방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지수의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도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방향성을 탐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폭 내림세 보이면서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는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10시 반에 상승으로 전환을 하면서 힘을 붙어 나가나 싶었는데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현재는 858.25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반도체 기판과 MLCC 소재 부품 장비주들 잘 움직이고 있는데 장비주 안에서는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아무래도 대형주로 수급이 몰리다 보니 오늘 제약바이오 단에서는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그렇다면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어제도 외국인과 기관이 사자세 보이면서 마감은 했는데 매수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외국인이 조 단위로 물량들을 강하게 담아내면서 오전부터 사자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2조 3천억 원 물량들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도 조 단위로 물량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1조 원 가까이 사자세 보여주면서 오늘 코스피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차익 실현의 움직임 보여주면서 3조 1천억 원 가까이 시장에서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매매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는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메이저 주체 수급이 이탈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외국인이 1,400억 원, 기관도 1,400억 원 동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만이 이거래일 연속으로 물량들을 담아내면서 3천억 원가량 물량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첫 번째는 전기차 배터리주인데요. 전기차 배터리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에서는 배터리 성능뿐만 아니라 안전성도 중요한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배터리 내부의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열 폭출을 막는 이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열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화재를 줄일 수 있는 부품과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까지도 관심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더 커질수록 그리고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안전에 대한 투자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주들의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LK 사병이 16.11%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화상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국방부 드론 사업에 참여한다라는 호재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엣지 파운드리는 상한가를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바이오니아도 9.30%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드 위즈는 전기차를 이렇게 충전을 할 때 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6.7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캠트로스도 6.44% 시세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력 설비주들도 시장에서 강세 탄력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수주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 실적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북미에서는 노후된 전력망을 교체하기 위해서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초고압 변압기라든가 전력 케이블에 대한 수요도 빨라지고 있는데 AI 데이터 센터 증설까지 맞물리면서 앞으로 전력 설비나 이 케이블에 대한 수요는 더더욱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업황에 대한 호조가 실제로 어제 실적으로 증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진전기가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을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수주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실적까지 잘 나왔다는 점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력 설비와 전선까지 잘 움직이고 있는데 관련주들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전기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70%나 상승했다라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16.02%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KBI 메탈은 전선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인 구리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4.55%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룡전기와 선도전기도 4.02%, 5.2%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함께 해보시죠. 네, 수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별 이슈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고요. 오늘의 투자 전략들 함께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장품주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코스맥스의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앞으로의 실적 전망치 역시나 양호하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2분기 매출액이 27%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면서 7,949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도 21%나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5.9% 웃돈 수준이었고요. 국내외에서 모든 법인의 플러스 성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 리뷰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는데 증권사 15곳에서 잇따라 목표 주가 상향을 제시했습니다. LS증권의 경우에는 기존의 목표 주가 25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40%나 끌어올렸고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면서 특히 미국 법인의 구조적인 턴어라운드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DB증권에서도 32만 원까지 목표 주가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국내 법인의 수익성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해외 법인 역시나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라는 평가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도 30만 원까지 목표 주가 끌어올렸고요. 드디어 모든 법인이 돈을 벌고 있다면서 주가가 업황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하고 업황이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울투자증권 29만 원대 제시하고 있고요. 미국 법인의 창사 첫 영업 흑자 그리고 국내 겔마스크 수율의 개선을 반영하면서 실적 추정치 높여잡고 있습니다. 신영증권에서도 28만 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고요. 글로벌 1위의 ODM사란 이런 것이다 라면서 기초 매출의 성장폭이 색조 카테고리의 부진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 역시나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늘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활짝 웃고 있는데요. 함께 시세 체크해 보시죠. 네, 뷰티스킨은 장 초반에 상한가 직행한 이후로 상한가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국내 ODM 3사가 나란히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가운데 주가도 10%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한국콜마도 22% 급등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리콘투도 양호한 흐름 이어가면서 14% 급등세 46,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그리고 코어위브 등 AI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 서프라이즈급 실적 그리고 신규 수주를 바탕으로 미국 증시 시간의 거래에서 함께 급등했죠.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국내 AI 밸류체인 관련주 쪽의 수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 모두 엔비디아 GPU를 중심으로 사업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생태계 전반에 훈풍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는 평가들이 나왔고요. 두 회사의 실적과 전망들을 봤을 때 미국에서 AI 붐이 역시나 꺾이지 않고 있다라는 점들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코어 이브의 경우에는요, 2분기 실적을 공개했는데 매출이 25억 8천만 달러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세 자릿수 112%나 성장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였던 25억 6천만 달러도 상회했고요. 주당 손실이 잡혔는데 1.03달러로 기록이 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수주 잔고 현황에 시장이 특히나 주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2분기, 25년 2분기와 비교해 봤을 때 올해 2분기에 수주 증가율이 246%로 확인이 됐습니다. 1,042억 달러의 수주를 올리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간의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모습들 확인이 됐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경우에도 9월 마감 분기 실적의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매출이 9월 마감 기준으로 145억 달러에서 155억 달러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이는 시장의 평균 전망치, 애널리스트 최고 전망치까지 웃돈 수준이었습니다. 회계연도 27년 전망치까지 제시를 했는데요. 역시나 시장 전망치 크게 웃도는 수준. 연간 매출이 회사 가이던스가 650억 달러에서 720억 달러까지 잡혔습니다. 1분기 매출 역시나 155억 달러까지 크게 성장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회사 측은 최근에도 600억 달러 이상의 신규 수주를 달성했다라고 밝히면서 주가 급등세에 나타난 바 있고요. 27년 회계연도를 전망하면서 역대 최대 수주 잔고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점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관련주 쪽으로 또 수급이 번지고 있는데요. S7 관련주 쪽으로 급등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6%대 오름세 25만 원 선 회복했고요. SK 스퀘어 하이닉스 역시나 4에서 7%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삼성전기까지 오늘 4에서 5% 강세 보이면서 코스피 흐름 주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펄어비스 관련 소식인데요. 안타깝게도 목표 주가가 좀 반토막 나면서 오늘 주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7,300%나 증가를 했는데 국내 증권사 컨센서스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매출 1,926원대, 하지만 컨센서스가 2,700억 원대였고요. 영업이익 676억 원 기록했는데 국내 증권사에서 본 수준은 1,400억 원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치를 미달했고, 또 경영진이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대폭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실적 나온 이후에 노무라 증권에서는요, 펄어비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췄고요. 목표 주가 역시나 38,000원 제시하면서 기존 대비 58.7%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신작의 붉은 사막 출시 효과가 급감하게 되면서 앞으로의 수익성이 좀 불투명하다라는 의견이고요.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의 EPS 추정치를 16% 하향했습니다. 붉은 사막의 판매량 추정치 역시나 780만 장으로 기존의 910만 장 대비 크게 내려왔고요. 처음 1개월간은 붉은 사막의 판매량이 노무라 예상치를 50% 이상 상회하기도 했는데 2분기부터는 판매량이 급감하게 되면서 전분기 대비 40% 이상 급감. 이러한 추세가 구조적인 문제라면서 단기간에 반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봤고요. 이에 따른 실적 추정 역시나 하향이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게임주 안에서 흐름 함께 비교해 보시죠. 현재 구간 펄어비스 15% 가까운 내림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급락하면서 31,4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컴투스와 크래프톤까지 어제 상승하던 종목들도 오늘은 전반적으로 하락으로 전환한 모습. 시프트업과 위메이드도 5에서 7%까지 조정받고 있고요. 위메이드 17,52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슈가 있는 종목들 먼저 점검해봤고요. 오늘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박근호 전문위원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오늘 위원님이 골라주신 특징주들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볼게요. 네, 코스맥스입니다. 앞서도 짚어봤는데 오늘 급등세에 눈에 띄고 있고요.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사상 최대 실적 기록했습니다.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 ODM사들 분위기 좋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시장의 중심 업종은 이제 화장품이고 그 화장품 안에서 이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코스맥스랑 한국콜마가 될 것 같은데요. 네. 화장품은 이제 섹터를 이제 4개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이제 브랜드가 있고, 그다음에 제조, 이제 OEM, ODM 제조가 있고, 그다음에 용기, 그다음에 원료, 소재 이게 4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일단 브랜드는 좀 한 박자 좀 쉬어가는 듯한 느낌이고 그 동안에 실적 대비 굉장히 주가 흐름 저조했던 이 제조 쪽, 이제 OEM, ODM 쪽이 오늘 이제 실적 기반으로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중요한 부분들 다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실적만 본다라고 하면 안 오르면 이상한 게 되겠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네. 시장에서 좀 아이러니인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화장품과 관련된 실적들이 시장에서 계속 노출되고 뭐 2분기 실적 당연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겠죠. 3분기 실적 더 좋을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실적 발표를 해야지만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이 좀 약간 뭐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뭐 영업이익이 20%, 순이익은 뭐 100% 넘게 좋아졌죠.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일단 코스맥스 이번 실적에서 뭐 실적이 좋아진 것도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지만 실적이 무엇 때문에 좋아졌는지 그 부분을 시장에 많이 좀 그 점수를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법인이 처음으로 이제 흑자로 전환된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다른 화장품 기업들은 중국 쪽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손을 많이 뗐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중국 쪽의 어떤 노력을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중국 쪽도 이제 3분기, 2분기 연속적으로 좀 2분기 좋았고 3분기가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동안에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주들 뭐 한때는 중국 때문에 먹고 살았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긴 합니다만은 중국 쪽에서 이제 많이 좀 다운이 됐다가 최근에 중국 쪽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공을 들인 코스맥스가 그래도 결실을 보고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많은 부분들이 인정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차트 잠깐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화장품주들 중에서 무엇을 살까? 뭐 반도체에서도 삼성전자를 살까, 하이닉스를 살까 고민이 많이 되죠. 이제 화장품에서는 어떤 걸 고민을 할까요? 2개 다 사면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나는 코스맥스가 좋아. 아니다. 나는 뭐 어떤 용기를 갖고 있는 연우 기업을 인수를 한 한국콜마가 더 좋아 보인다. 각자 이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텐데 보시는 화면은 파란색 선은 오늘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코스맥스의 올해 흐름입니다. 올해 흐름, 올해 1월 2일 날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흐름. 그다음에 분홍색 선, 빨간색 선은 이제 경쟁사인 한국콜마의 선인데 올해 1월 1일 날 두 종목을 같이 샀을 때 지금 현재 한국콜마는 100% 정도 수익이에요. 올해 1월 달에 샀을 때. 그다음에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37% 수익 굉장히 못 미치고 있는데 두 종목의 흐름이 비슷한 것 같지만 7월 달 흐름 보면은 굉장히 디커플링 되는 흐름이거든요. 6월 말서부터 한국콜마는 굉장히 급등이 보여줬었는데 코스맥스는 별로 오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이 눈높이를 좀 맞추는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상당히 더 안정된 흐름 보여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뭐 한국콜마긴 하죠. 코스맥스는 위아래로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적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실적 때문에 얼마만큼 더 갈 수 있는 걸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작년에 2분기, 3분기의 중심 정도 6월달, 7월달 지금 같은 기간에 체크를 해보면은 작년보다 지금 순이익이 똑같은 노란색 구간에서 작년 25년도에 지금 구간에서 올해는 120% 이상 순이익이 좋아졌죠. 뭐 실적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바로 작년의 어떤 가격보다 더 밑에 있을 이유는 없는 거죠. 일단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웬만한 화장품 주식들은 뭐 다 거래소에 있죠. 화장품 하면 왠지 좀 코스닥이 있을 것 같은데 APR 거래소죠. 한국콜마 거래소죠. 코스맥스 거래소죠. 좋은 어떤 좀 네임드 화장품들은 다 거래소인데 지금 거래소 부분이 이제 코스닥에서 잠깐 동안 뺏겼던 시장의 중심이 다시 거래소로 좀 옮겨오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좀 버프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일단 수급상으로 기관들은 7월 달서부터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들 보면은 7월 말까지 팔았던 수급이 다시 8월 들어서 순매수로 전환이 됐다. 뭐 수급도 상당히 좋은 점수, 실적도 좋은 점수. 나쁜 걸 찾으려고 해봐야 뭐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조금 흔들리더라도 충분히 윗방향 열어놓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까지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실적도 좋고 또 방향성도 업사이드로 진단을 해주셨으니까요. 투자 판단 세우실 때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주 화장품주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열어볼까요? 네, BH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에 더해지면서 오늘 장 초반까지 강세 흐름 이어가다가 장중에는 폭을 좀 내주고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들 좀 우리가 눈여겨보는 게 중요할까요? 네. 자, BH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증권사에서 나오는 이제 리포트들이나 이런 이제 분석 보고서를 많이 참고를 하게 되죠. 근데 웬만한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뭐 계속적으로 좋은 뷰 혹은 아니면 나쁜 뷰 이게 이제 보편화됐는데 BH 같은 경우는 좋은 뷰로 나오는 리포트도 있고 반면에 아니다 안 좋다라고 하는 리포트가 지금 동시에 시장에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BH를 한번 좀 골라봤어요. 애플의 어떤 벤더라는 것은 뭐 상당히 안정된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이 보장이 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이제 BH 관련돼서 이제 삼성 로봇 사업 참여 가능성. 이제 BH가 로봇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일단 BH는 이제 RF PCB를 둘 다 하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이제 PCB는 이제 리지드 PCB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초록색으로 된 이제 딱딱한 꺾이지 않는 리지드 이제 PCB. 그다음에 FPCB는 이제 플렉서블 PCB로 이제 휘어지는 이 두 개가 같이 있지 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RF PCB를 연결을 하는 게 이제 리지드 PCB를 연결을 하는 게 이제 이 플렉서블 PCB이기 때문에 로봇은 이제 관절이 있고 움직이니까 이제 이 플렉서블 PCB는 당연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로봇에도 이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삼성의 RX 사업 부분, 이제 로봇 익스피리언스 사업 부분에 어떤 그런 디스플레이 부분을 담당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와 굉장히 밀접한 어떤 전략적 관계인 BH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수혜를 받을 것이다지 뭐 지금 그게 수치로 나온다라는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주식은 수치가 나오면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로봇들은 우리가 뭐 로봇이 뭐 배터리가 다 됐다. 그럼 로봇을 사람이 끌고 가서 이제 충전기에 꼽아놓고 이건 좀 약간 지금 시절에 안 어울리는 거죠. 로봇이 가서 자체적으로 이제 충전을 해야 되겠죠. 로봇 청소기처럼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BH 자회사 중에 이제 무선 충전 담당하는 좋은 기업이 있죠. 테슬라의 벤더로 들어간 그 부분도 뭐 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BH는 어디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냐? 뭐 당연히 스마트폰이 되겠죠. 이제 지금 이 BH를 좋은 시선으로 보는 어떤 보고서와 나쁜 시선으로 보는 보고서 모두 이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부분을. 그러니까 좋은 어떤 뷰를 보는 보고서들은 이런 걸 이제 어떤 메리트를 삼는 거죠. 애플의 그 폴더블 폰이 일단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다라고 하면은 BH가 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뭐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안 좋은 뷰를 보는 보고서는 그걸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보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메모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가형 스마트폰과 관련돼서는 이게 출하가 굉장히 적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총 판매 대수, 이제 공급 대수, 생산 대수가 적어지고 있으니까 그게 BH의 성장에 혹은 뭐 회복에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게 이제 BH를 안 좋게 보는 뷰의 어떤 보고서의 주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 잠깐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뭐 이런 차트 같은 걸 봤을 때 이런 선을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가격 밑으로는 BH가 뭐 빠진 적이 없다. 혹은 A 종목은 얼마 밑으로 안 빠진다. 지금 제가 선을 그어놓은 가격이 바로 BH가 얼마 전에 반등을 줬던 가격대죠. 가격적으로 봤을 때 14,000원 정도 가격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한 18,000원까지 반등 준 상황이긴 한데 가격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메리트가 있는 상황까지 떨어졌는데 떨어진 건 상관이 없죠. 근데 무엇 때문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중요한데 물론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삼성의 RX 사업 부분, 로봇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뭐 애플의 폴더블, FPCB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제 상승을 오늘 좀 못 이어가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수급도 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기관 투자자들이 올해 이제 5월달 말서부터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다가 최근에는 좀 수급적으로 팔았다는 게 이제 매수 쪽으로 좀 약간 돌아서려고 하는 느낌이 좀 보이긴 하죠. 조금 더 확인 과정은 필요할 것 같아요. 정리하면
뭐 가격적으로는 사실 뭐 실적만 본다라고 하면 너무 많이 빠졌죠. 하지만 위쪽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시장에서 BH의 어떤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것은 아직은 좀 시장에서 좀 퀘스천 마크가 붙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붙었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H 점검해 봤고요. 확실하게 주가를 부양해 줄 만한 모멘텀이 좀 등장해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이어서 오늘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 상승, 코스닥 좀 쉬어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볼 수 있는 매수기에 열려있는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포착 종목 NFC 골라주셨네요. 역시나 화장품 소재 관련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화장품 쪽에 베팅이 좀 유효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종목들을 컨택을 할 때 이제 투자자분들 성향이 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나는 독보적인 시장에서 어떤 캐파를 갖고 있고 시가총액이 높은 뭐 1등주, 소위 말하는 대장주, 주도주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나는 이쪽 섹터를 내가 좀 공부를 해봤더니 다른 사람들은 이 종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이 종목이 지금 다크호스다, 이런 스타일, 좀 약간 방골 기질 가신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죠. 네. NFC가 ODM, OEM에서 다크호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화장품 소재 원료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이제 ODA 기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일단 매출 구조 보면 이제 완제품 ODM 같은 경우에 한 60% 조금 넘는 68%, 나머지 소재가 한 20% 넘게 차지하는 기업인데, 지금 현재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ODM사들은 우리는 어디를 고객사로 두고 있다, 이걸 이제 어떤 굉장히 내세우는 부분들이 중요하긴 한데, 이 NFC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국내 위주의 어떤 고객사였다라고 하면 최근에 외국계 고객사들이 이제 고객사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인정을 받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소재까지 같이 하는 기업의 가장 큰 어떤 장점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A라는 기업이 이 NFC라는 ODM 기업에다가 화장품 제조를 맡겼어요. 근데 이게 히트가 돼버리면 물량을 많이 뽑아야 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다음 물량서부터는 내가 코스맥스로 옮길게요. 아니면은 다음 물량서부터는 뭐 한국콜마에 50%를 좀 넘겨줍시다. 이런 식의 어떤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소재 원료 쪽이 워낙에 강세이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돼서 이 제조한 화장품주들, 이 제조한 화장품에 NFC의 소재나 원료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옮길 수가 없죠. 이 부분이 상당히 메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올해 하반기 이제 유산균을 이용한 그 PDRN 화장품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차트 잠깐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1,300억이라 개별주긴 한데, 이 기업 지금 성장하는 걸 보면 지금 화장품주들 중에서 뭐 가장 저평가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오늘 거의 상한가를 들어갈 뻔했었죠. 한 26% 정도 올랐다가 지금은 윗골을 많이 달아서 8% 정도 수준인데, 오히려 이게 지금 오늘 혹은 앞으로 이 NFC 관련된 부분에 접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죠.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아쉽긴 하겠습니다만은 거래량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일단 개별주 성격의 어떤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수는 별로 중요하진 않죠. 일단 좀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면, 위에서 많이 쳐졌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이 없죠. 현재가 기준으로 7,200원 전후 매수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전고점보다 약간 위쪽이라고 할 수 있는 딱 떨어지는 10,000원 한번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1차 목표가. 손절 가격은 6,500원 정도로 나름대로 조금 러프하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FC 오늘 강한 거래량 동반하는 모습 또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목표가 10,000원까지 책정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유럽 전력망에 개기일식 비상이 걸렸다. 폭염과 가뭄으로 전력 공급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량까지 급감할 수 있어서다. 12일 스페인 북부와 포르투갈 북동부에서는 개기일식이 예고됐다.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북부에서도 태양의 90%가 가려질 전망이다. 문제는 태양광이다. 스페인에서는 일식 여파로 태양광 발전량이 최대 5기가와트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유럽 전체로는 전력 생산이 9.7기가와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약 10기가 동시에 멈추는 것과 맞먹는 규모다. 여기에 가뭄까지 겹쳤다. 냉각수 부족으로 일부 원전과 화력발전 가동도 제한되고 있다. 몇 시간짜리 일식이 전력 가격과 산업 생산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에 유럽 에너지 시장의 경제 충격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자, 섹터 대 섹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다시 코스피로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수급이 많이 좀 들어오고 있고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현재 기준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3조를 매수를 하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역시 함께 동반 매수를 하면서 내일 옵션 만기이긴 한데 외국인들 수급 어떻게 될지 내일까지 한번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가 더 강한 상황인데 이런 시장에서 또 어떤 섹터가 좋은 흐름 나타내고 어떤 섹터는 쉬어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섹터 대 섹터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이동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동근 대표님과 오늘의 섹터 대 섹터 체크를 해볼 텐데 오늘은 어떤 섹터가 강하고 어떤 섹터가 조금은 아쉬운지 첫 번째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 섹터 중에는 전선 섹터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AI 인프라 투자와 관련됐던 업종들, 섹터들이 다시금 이제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는 상황, 그런 기회를 같이 하면서 전선주들이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바이오 섹터는 이번 주에 바이오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았는데 오늘은 어쨌든 많이 올라왔으니까 또 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상승 섹터 볼까요? 대표님, 전선 섹터는 역시 AI 인프라와 계속 기회를 같이 하는 쪽인데 시장의 전반적인 AI 투자 이런 쪽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AI 인프라에 대한 그 투자의 확대 흐름은 여전히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 미국의 기술 기업들의 실적에서 그런 부분들이 반복돼서 확인되고 있다라는 점이 계속해서 뭔가 이런 전력 인프라에 대한 추가적인 업사이드 기대감들을 높여주고 있고요. 전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지금 전력 인프라를 포함해서 전선주 같은 경우는 실적 성장세가 계속 증명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비근한 예로 이제 오늘 전선 업종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게 일진전기입니다. 일진전기가 58,900원에서 최근 3거래일 동안에 거의 한 40% 정도 올랐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72,200원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미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강하게 받은 상황에서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역대급 실적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전력 인프라 전선주들이 사실은 최근에 조정을 받았지만 이런 조정이 어떤 펀더멘탈적인 요인이 아니고 뭔가 이제 시장의 영향, 수급의 영향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여전히 실적의 성장세는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됐다는 측면에서 오늘 전선주의 동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긴 호흡에서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이런 그 AI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확장세 이런 부분들이 이런 전력 인프라 관련된 전반적인 기업들의 주가의 흐름과도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선주 또 전력기기 이런 쪽은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AI 인프라 투자는 계속됩니다.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의구심은 일단은 한 번은 좀 거쳐 지나갔고요. 이제 실적으로 하나씩 확인해주는 종목들이 좀 나오면서 그러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일진전기 같이 오늘 주가가 튀어오르는 그런 힘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상승 섹터, 전선 섹터를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오늘 좀 약한 바이오를 봐야 되겠습니다. 네. 바이오주들은 최근에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좀 올라오는 이슈도 있었고 개별 기업의 또 모멘텀들도 있었는데 오늘은 단순한 휴식이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은 바이오는 늘 저희가
기대를 하다가 실망하고 이런 게 좀 반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바이오가 진짜 가겠어? 라는 이런 의구심들 좀 있으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최근에 이제 특히 8월 들어서서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의 상승률이 전 세계 주요 지수 상승률 중에 네, 1위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코스닥의 그 반등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지난 7월 29일 날 이제 630까지 기록을 했다가 이제 지금 보면은 860 가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안 쉬지 않고 거의 한 40% 가까운 지수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근데 이제 그런 코스닥의 상승을 이끌었던 굉장히 그 주요한 그 선봉 역할을 했던 게 이제 바이오예요. 네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주인 알테오젠 같은 종목도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이제 바이오주들이 오늘은 좀 쉬고 있는데 오늘의 하락은 일단 최근에 이렇게 좀 상승을 한 데 따른 일단 차익 매물의 소화 과정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좀 쉬어가다가 그건 사실 오늘 뭐 몇몇 종목들은 물론 낙폭이 좀 커지는 종목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최근에 올라온 데 따른 오늘은 약간의 그 조정의 과정으로 좀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그렇다면은 저는 여전히 코스닥 지수가 오늘도 사실 장중에 이제 하락 조항까지 했다가 지금 다시 상승 전환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견조해 보여요. 이제는 코스닥 지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역시 이제 코스닥의 흐름이 이게 쉽게는 꺾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도 그동안 사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을 했다가 이거의 반복이었는데 이제는 조금은 긍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봐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에는 일단 뭐 낙폭 과대 또 이제 어떤 그 수급적인 요인들 또 하나 이제 제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역시 이제 그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네네네. 거죠. 이번에 이제 고용 지표의 쇼크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 밤에 물론 CPI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CPI가 시장 예상치만큼 벗어나지 않는다라면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조금은 이제 둔화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요인들이 바이오 업종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배경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최근에 코스닥이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고 그 안에 주인공은 역시 바이오였습니다. 오늘 뭐 중요한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미국의 CPI가 어떻게 오늘 밤에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아마 나올 텐데 미국의 금리 기조를 잘 살펴보시면서 바이오에 대한 투자 방향도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는 종목 하나 볼 텐데 상승 섹터 중에 뭐 전선주가 역시 AI 네.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청자분들도 많으니까 이 중에서 어떤 종목 볼까요? 예, 오늘 뭐 일진전기 같은 종목은 일진전기? 급등을 하고 있고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 네. 대한전선도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제 특히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3% 증가를 하면서 컨센서스로 한 40% 이상 상회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이 소재단에서의 호조가 실적을 좀 이끌었어요. 구리 가격이 지금 뭐 최고치를 기록을 네네.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실적에 굉장히 큰 효과로 작용을 했고 또 하나는 환율 효과도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 수출함에도 수출에 대한 그런 물량들에 늘어나면서 환율 효과가 이제 어떻게 보면 플러스 알파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수주 잔고가 한 4조 1천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실적의 성장세가 단순히 일회적인 부분들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뭐 HVDC라든가 해상풍력 시공이 점차 늘어나면서 성장 동력으로의 어떤 새로운 이제 또 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 보이고요. 그 밖에 이제 국내 2공장 그리고 베트남 증설을 진행을 하면서 추가적인 사업 역량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긍정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를 보시면은 주가가 5월 달에 75,900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이 종목도 단기에 거의 한 3배 이상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상당히 좀 시장에 관심을 모았는데 지금의 주가는 오르기 전에 주가까지 다시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완전히 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수익을 다 이제
토해낸 셈이 됐는데 지금의 자리라면 그러면 다시 오르기 이전의 위치고 그런데 실적은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정도의 가격에서 그리고 향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런 그 전력기기 전선주들의 어떻게 보면은 업황이 계속해서 호전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정도의 자리는 저는 무리 없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뭐 전선주들 일단은 이런 AI 데이터 센터의 호황 그리고 이제 그 업황의 그 호조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지어서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한전선도 역시 뭐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그 전에 오르기 전으로 다 되돌아온 상황. 그런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러면 가격이 싸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도 있겠죠. 라는 첫 번째 상승 섹터에서의 대한전선을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섹터 대 섹터로 또 이어갈까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섹터가 좋고 또 쉬고 있을지. 일단은 중소형 건설사들이 오늘 좋은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소형 뭐 그 지역 건설사들이 또 관심을 많이 다시 받고 있고요. 반면에 조선 기자재, 조선 쪽은 오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자, 일단은 대표님 일단 중소형 건설사들 뭐 이번 주에 뭐 이 메가 프로젝트 2차 추진 뭐 회의 이런 게 정부 청와대에서도 있었고 이제 더 속도를 가하면서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좀 표시가 됐습니다. 중소형 건설사들 다시 한번 좀 더 튀어오를 수 있을까요? 네, 금호건설이 대표적인 이제 이 업종에서의 그 이제 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틀 연속 상한가예요. 네네. 뭐 그리고 오늘 라마토건도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주가가 다시금 또 이제 이러한 말씀하신 그러한 메가 프로젝트의 어떤 기대감이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반도체 특별법의 제정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네.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정부가 2029년에 반도체 팹 1차 완공을 목표로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히는 그런 영향도 오늘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종목들의 차트를 보시면은 뭐 금호건설만 놓고 보도 대표적인 종목 이 종목이 이 이슈 가지고 주가가 6,000원에서 19,000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8,000원까지 조정을 받고 네. 다시 지금 14,000원 올라왔습니다. 이게 한 달 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만 놓고 보면은 정말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을 따라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형적인 어떤 테마 그리고 이제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오늘 뭐 어제 오늘 이제 급등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런 종목들은 정말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향후에 정말로 이제 수혜가 어느 쪽으로 갈지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은 같이 움직이고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좀 주가의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호건설, 뭐 남아토건 오늘 상한가를 연속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아직 뭐 빨리 메가 프로젝트를 한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실제로 구체화되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테마성으로 아주 급격하게 상승 하락을 막 보여주는 최근의 중소형 건설사들의 움직임을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하락 섹터를 두 번째로 볼 텐데 조선 기자재 업종들은 최근에 사실 크게 막 재미가 없어요. 네.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고 있기도 하는 것 같고 조선주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들도 있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 주가가 오늘 뭐 굉장히 많이 빠지기보다는 사실은 조금 이제 최근에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거죠. 네네. 이제 그런 흐름인데 결국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얘기하는 대표주들의 어떤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바닥에서는 조금 이제 반등을 하긴 했어요. 사실은 네. 이제 뭔가 그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다가 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오늘 약보합입니다만은 이게 40만 원대 초반에서 이제 한 50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었고 이런 흐름들 그러면서 이제 뭔가 바닥은 좀 잡은 것 같은데 다만 그 상승 탄력의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워낙 그 고점부터 많이 빠져 있었던 상황에서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나오고 있지만은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 효과는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요번에 보면은 뭐 우리가 얘기한 조선 빅3의 실적을 놓고 봐도 그렇고 실적은 나무랄 데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어떤 이 조선업의 어떤 그런 LNG 사이클이라든가 또는 지금 이제 수주라든가 뭐 비근한 예로 이제 중국의 조선사들이 사실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데 사실 중국 조선사들은 그동안 그냥 뭐 수주 갖다가 좀 그러니까 질보다는 양적인 때 승부를 걸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은 중국 조선사들도 이제 수주를 가려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이클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사들마저도 수주를 가려받을 정도로 지금 조선업의 어떤 건 호황이 굉장히 그 빅사이클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은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그 뭐랄까 고부가 가치의 그 선종들의 수주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저는 이렇게 좀 지금 재미가 없을 때가 오히려 좀 이제 접근하기가 좋은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선이나 조선 기자재는 오히려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시장에서 약간 한 발 물러서 있을 때 공략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시네요. 지금 뭐 주가가 바닥은 잡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모멘텀이 하나 나와주면서 주가가 반등을 해줘야 하는데 뭐 미국의 마스카라든지 아니면 뭐 추가적인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한번 미리 접근해보자라는 의견이셨고 그러면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 볼까요? 조선 기자재 쪽에서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뭐 대표주죠. HD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 사실 네. 이제 이번에 2분기 실적 자체는 뭐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고요. 당연히 영업이익이 1조를 돌파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대형 조선소들의 2029년 것까지 이미 60% 이상 완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미래의 어떤 그런 슬롯까지 전부 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다 그 이제 주인을 찾아가고 있다. 좀 더 이제 그렇게 되면 2030년 이후까지도 이익의 가식성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적어도 미래 한 3, 4년 정도의 물량이 이미 다 어느 정도 계속해서 확정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이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길게 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조선업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어떤 모멘텀은 마스카 프로젝트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것이 개별 기업들의 실행 단위 쪽으로 이동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중공업은 뭘 하고 하나오션은 뭘 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는 현실적인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MRO 사업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트럼프 형령은 뭐 한국에서 뭐 저기 그 군함을 건조하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점차 이제 현실화가 되면서 바로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을 가져오고 있고요.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HD현대중공업의 어떤 플러스 알파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그 코반 에너지 그룹하고 9,560억 규모의 엔진 기반 발전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한 5천억 넘는 규모의 똑같은 수주를 했는데 네네. 4개월 동안에 1조 5,800억의 신규 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의 엔진, 발전 설비에 들어가는 엔진을 네네. 수주하는 건데, 그러니까 단순히 조선업뿐만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양 발전 쪽, 그러니까 에너지 쪽이죠. 에너지 인프라 쪽까지도 이제는 하나의 그 다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세대의 중요한 수익원으로 이제는 좀 자리매김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런 LNG의 호황 또 마스카 프로젝트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런 이제 엔진 이런 쪽까지도 지금 굉장히 그 대규모의 수주를 받고 있다는 점은 HD현대중공업의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이고요. 네.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이제 40만 원 초반까지 왔다가 이제 50만 원 한번 보여주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은 이제 가격상의 어떤 무리가 없는 어떤 이런 좀 뭐랄까 이런 그 가격 부담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자리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HD현대중공업 조선주 중에 한번 잘 분석을 해봤습니다. 실적도 좋은 상황, 수주 상황도 그렇고 뭐 마스카 프로젝트는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뭔가 결과들이 나오겠죠. 여기에다가 AI 데이터 센터양 발전 엔진까지 여러 가지를 다 장착을 하고 있는 상황. 근데 주가는
많이 조정받고 쉬고 있다라는 걸 포인트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섹터 대 섹터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동근 대표님이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좋은 정보 알려주시고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대표님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컴퍼니 인사이드 현대로템 편. 시속 300km가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속열차를 만드는 회사. 동시에 적의 포탄을 튕겨내며 지상전을 지배하는 대형 전차를 만드는 회사. 민간의 최첨단 교통수단과 군사의 최첨단 사상무기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심장을 가진 현대로템의 이야기인데요. 오늘날 K방산의 선두주자이자 세계적인 철도 기업으로 군림하고 있지만 현대로템의 태생에는 한국 현대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처절했던 잔혹사가 숨어 있습니다. 시작은 1970년대 한강의 기적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중공업 바닥은 세 개의 거대한 가문이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정주영 회장의 현대전공, 김우중 회장의 배우중공업, 그리고 조중훈 회장의 한진중공업. 이들은 국내 철도 차량 시장이라는 하나의 밥그릇을 두고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삼국지를 벌였습니다. 그러던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전대미문의 재앙이 대한민국을 덮칩니다. 국가 부도 위기 앞에 정부는 대기업들의 중복 사업을 강제로 통합하는 이른바 빅딜 명령을 내렸고 평생의 원수였던 현대, 대우, 한진의 철도 부문은 1999년 한국철도차량이라는 이름 아래 단 하나의 방에 강제로 갇히게 됩니다. 설계 도면의 규격조차 맞지 않아 공장은 마비되기 일쑤였고 회사는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뱉어내며 밑빠진 독이라 비웃음을 샀습니다. 한진과 대우는 결국 이 골칫덩어리 지분을 포기하고 탈출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죠. 그때 모두가 고개를 젓던 이 천덕꾸러기를 홀로 받아낸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구 회장이었습니다. 정몽구 회장은 대우와 한진의 지분을 모두 사들이며 회사의 이름을 로템으로 바꾸고 정면 승부를 선언합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이나 기차를 만드는 기술이나 본질은 같다. 정 회장은 현대 특유의 돌파력과 뚝심으로 세 갈래로 찢어져 있던 기술력을 하나로 묶기 시작했고 이 눈물겨운 통합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세계 최초의 기적을 낳게 됩니다. 가장 먼저 터진 곳은 철도였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프랑스 알스톰사로부터 KTX 기술을 구걸하듯 배워오던 처지였습니다. 프랑스 기술진들은 한국은 절대로 고속열차를 독자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며 핵심 기술을 꽁꽁 숨겼죠. 하지만 세 가문의 피가 섞여 독종이 된 로템의 엔지니어들은 프랑스 기술진이 퇴근한 밤마다 기계를 뜯어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과 실패 끝에 한국은 프랑스,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시속 350km급 고속열차 독자 개발에 성공합니다. 여기에 과거 현대전공 시절부터 이어져 온 국방기술이 폭발했습니다. 세계 최고령 전차들을 상대하기 위해 개발된 대한민국 지상군의 자존심, K2 흑표 전차의 양산까지 성공해내며 로템은 민간 철도와 군사 방산을 모두 지배하는 독보적인 괴물로 진화하는데요. 2007년 마침내 사명 앞에 현대를 다시 붙이며 오늘날의 현대 로템이 완성됐죠. IMF 외환위기라는 잔혹한 칼바람 속에서 강제로 살점을 뜯기며 한방에 갇혔던 세 가문의 원수들, 다른 핏줄의 기술자들이 밤새도록 땀방울을 섞어가며 완성한 지독한 생존과 집념의 서사, 바로 현대로템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이달 들어 18.72% 급등하며 코스피 상승률의 2배를 기록했다. 대형 반도체주에 몰렸던 자금이 중소형 성장주로 이동하며 단기 폭등세를 연출했다. 하지만 개인들의 선택은 달랐다. 지난달 31일부터 최근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150 지수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3,241억 원어치 순매도했다. 반대로 코스닥 150 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을 내는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는 648억 원어치 사들였다. 지수는 오르는데 개인들은 추가 상승보다 조정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둔 셈이다. 시장에서는 최근 코스닥 강세를 장기 상승 추세라기보다 단기 순환매로 보는 시각이 나온다. 반도체주 쏠림이 완화되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튀어 올랐지만 다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가 시장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증권가도 반도체 업황과 실적 개선 기대를 여전히 크게 보고 있다. 결국 개인들이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지금 코스닥 상승세가 강해 보여도 끝까지 믿고 따라가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과 함께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이 엮이면서 오늘 반도체 투톱과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까지 분위기가 좋습니다. 최근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도 이 기대감 속에 강한 시세 분출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보다 더 자세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리진 리서치의 이정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첫 팹 완공 목표를 2029년으로 지금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팹과 관련된 증설, 완공이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29년도라고 하면 정말 빠르게 움직여야 네. 될 정도로 지금 시간이 타이트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부에서는 29년도에 이제 첫 팹 1차를 완공이다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차근차근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전력과 용수와 그거에 관련된 공급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27년도 7월 부분에는 착공을 목표로 추진이 돼야 됩니다. 그 말은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AI 관련된 인프라나 이런 부분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호남 쪽에 이제 에너지 쪽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용수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돼야 그 다음에 이제는 팩 건설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이거에 따라서 실제로 수혜가 되는 순서가 뭐냐라고 본다면 전력망이나 변압기 어떻게 보면 전력이 먼저 깔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용수나 토목 이쪽이 돼야 어떻게 용수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공급이 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는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클린룸과 유틸리티, 공장에 대한 큰 뼈대, 그 안에 화학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와 소재 부품 순으로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메가 프로젝트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욱더 빨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이 못해도 2030년이나 이런 부분이었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29년도에 이제 첫 1차 완공이라는 목표가 있는 만큼 거기에 따라서 정부의 의지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될 가능성, 거기에 맞춰서 인프라 관련주들이 들썩들썩 할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의 수혜가 조금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저희가 인프라도 되게 많잖아요, 종류가. 네. 어떠한 섹터들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될지 그리고 종목도 좀 짚어주시죠. 네, 전력 쪽은 다들 아신 것 같아요. 네. 전력 관련해가지고는 뭐 전력기기 3대장 그리고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좋았던 뭐 산일전기나 일진전기 오늘장까지도 좋은 모세가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다음 뭐 크린룸과 유틸리티 쪽 관련해가지고는 그렇게까지는 아직까지 큰 이슈나 이런 부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뭐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 뭐 금호건설이나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지고 있는 모세가 나오고 있지만 한양ENG나 성동ENG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클린룸 단계 그리고 유틸리티나 이런 쪽에 약간 빛을 못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력기기나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제외하더라도 글로벌적으로 데이터 센터나 이런 쪽에서 계속적으로 수혜가 예상이 되는 부분,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눈에 띄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관심을 지금도 받고 있지만 약간의 클린룸과 유틸리티 쪽은 약간 시간참을 두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조금 특이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뭐가 조금 달라졌냐라고 본다면 전선 관련주들이 최근에 정말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가온전선이나 대원전선이나 대한전선 이렇게 전선주들이 어떻게 보면 전력기기보다 최근에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정말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에 일진전기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전력기기 관련주들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돌렸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제 바닥권을 탈피하는 전력기기 그리고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전선주 그리고 아직은 안 알려져 있는 클린룸 관련주들을 보자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력과 클린룸 관련된 기업들 좀 집중해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종목 전력 이야기 해주셨을 때 종목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좀 안 해주신 금호전기는 또 상한가거든요. 네, 이런 전기 관련된 기업들의 급등세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좀 따라가기엔 좀 부담스럽기도 하잖아요. 약간 테마성이 짙은 것 같아요. 네. 호남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약간 지역별 어떻게 보면 건설사나 아니면 지역별 인프라 관련주들이 네. 어느 정도 증시에서는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있는데요. 이게 명확하게 지금은 아직 수주 단계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약간의 뉴스발 이슈로 올라가고 있는 테마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금호전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선 관련주들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분위기를 타면서 올라가고 있고, 금호건설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따라가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약간 테마성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은 더욱더 이게 구체화되면 될수록 약간의 그거에 따라서 약간 수주나 아니면은 실질적인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안 나온다 보면 네. 주가는 반대로 떨어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전기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도 테마성 움직임 안고 가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종목을 좀 잘 선별을 하시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팹을 확장하게 된다면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이나 공장을 증설할 때 들어가는 뭐 그러한 섹터들도 주목을 받겠지만 결국에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도 연동돼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을 듯 하거든요. 이쪽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어떤 종목 주목하면 좋을까요?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네. 먼저 전공정 장비주들을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네. 호공정보다는 전공정이 먼저 납품이 되는 모습도 있고, 전공정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호공정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공정 하면은 다들 알다시피 원익 아이패스, 증착과 열 처리를 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어떻게 보면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썩 좋게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실적이 정말 안 좋게 나왔는데 주가는 또 반대로 변동성이나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하반기부터는 실적에 대한 개선세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명확해질 거다. 상반기 때는 안 좋았지만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 그렇다 본다라면 우리가 주성 엔지니어링을 보면서 전공정 장비주들이 지금 바닥권을 어느 정도 잡았구나. 실적은 안 좋았지언정 하반기에 좋아질 가능성, 그거에 따라 주가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반대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PSK라고 있는데 RP 스트랩 관련해가지고 전공정 관련된 장비는 글로벌 1위라는 지위를 어느 정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정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잘 나오고 있는 HP, SP까지 이 장비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나 고압수소 어닐링 관련해가지고 글로벌 탑티어인 기업이 있는 만큼 어떻게 본다면은 전공정 장비는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실질적인 수주에 대한 모멘텀까지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을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 그렇다고 본다면 공장이 원활하게 이제 가동이 되고 2029년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넘어갔을 때는 뭐가 실질적으로 더 수혜를 받냐라고 본다면 저는 소재나 부품 쪽이 조금 더 유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비주도 같은 경우에 한번 납품할 때 워낙 큰 캐파, 매출액, 실적 이런 부분이 확확 찍히는 부분이 있지만, 공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단계에서부터는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 시즌에서는 장비주들보다 어떻게 보면 소재나 부품이 더욱더 실적의 개선세가 더욱더 빠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도 어떻게 본다면 29년도 그 다음 단계에서는 소재, TCK나 솔브레이, 그리고 동진세미케 등 소재나 소모성 부품을 취급하고 있는 회사들이 조금 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금 장비주들이 더욱더 상승 탄력을 보여주는 부분은 국내에 있는 메가 프로젝트를 떠나서 중국의 창신 메모리 증설권이나 이런 부분이 맞물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장비주들한테는 약간의 호황이 어떻게 보면 일찍 찾아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서도 실적이 안 좋았던 주성 엔지니어링이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중국 시장이라던가 여러 가지의 확장 가능성 속에 장비 관련된 기업들 주목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있는데, 에너지 쪽으로 연동돼서 본다면 SMR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4일이죠. 빌 게이츠가 한국에 와서요, 정부와 함께 SMR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실제 수주로 이어질지도 궁금한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누가 오면 좀 겁나요. 네.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면 네. 또 언제 떨어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본다면 이번에 오는 거는 조금 긍정적으로 해봐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빌 게이츠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테라파워와의 우리나라 기업들 간의 연관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테라파워 같은 경우도 이 프로젝트가 올해 3월달 미국의 NRC부터 건설 허가를 받았고 4월부터는 원자로 공사 관련해가지고 그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MOU 단계나 이런 부분보다는 한 단계 더
진전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다만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오너나 수장이 왔을 때 약간의 그것 때문에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가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젠슨항 방한 이후로 기대감을 올라줬다가 꺼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다만 이거는 조금 더 면밀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라고 본다면 SK나 아니면 한국수자원 원자력이나 HD 현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테라파워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SK그룹 같은 경우에 테라파워에 전략적 투자를 했었던 부분, 한수원 같은 경우에 테라파워의 사업을 참여했던 부분, HD 현대 같은 경우도 테라파워의 투자나 제조 협력을 했던 부분, 두산 에너빌리티는 다들 알다시피 원전 주기기 관련해가지고는 거의 글로벌 최상단에 갖고 있는 지위를 있기 때문에 테라파워의 직접적인 연관성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나타날 가능성. 다만 이게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이 이슈에 따라서 MOU보다 더 큰 단계, 진짜 실질적인 계약 단계나 실질 명확해지는 수주권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준다고 보면 저는 충분히 이번에 방안이 큰 이슈가 되면서 꺼졌던 원전의 불씨를 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기존에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대체 에너지 섹터로 부각이 됐던 게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종목이었고 태양광이 조금 더 각광을 받았던 건 미국에서 중국을 제재한다는 이슈나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올라줬다고 생각이 드는데 태양광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조금 시장에서 약세를 나타냈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원전 관련주였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도 바닥권에 있고 이번에 빌 게이츠 방한 이슈 먼저 기대감으로 올라가진 않지만 방한하고 나서의 행보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 탄력을 크게 나타낼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가 되는 포인트이긴 합니다. 네, 이번에 좀 기대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원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죠. 그런 대형 원전 관련된 기업들 말고도 저희가 좀 기자재라든가 부품 쪽에서도 탄력이 좀 나오면 강하게 나오니까 주목해 보고자 하는데 어떠한 쪽을 좀 보면 좋을까요? BHI나 우리 네. 기술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은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일 어떻게 보면 탑픽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변동성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BHI나 우리 기술도 못지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BHI 같은 경우도 발전용 기자재, HRSG, 열교환기나 보일러 쪽에서는 워낙 강제했던 부분이 있었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워낙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HI 같은 경우는 원전 쪽과의 연결성도 있지만 기존의 가스터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실적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 실적은 그렇게 크게 못 보여주고 있지만 원전의 계측기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탑티어인 기업인 만큼 주가의 상승 탄력이나 변동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좋게 나와줬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MR 관련해가지고 테라파워 관련해가지고 연결성이나 국산화 진행이나 이런 부분을 맞물렸을 때 우리 기술이나 BHI가 가장 먼저 움직일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외하고는 두 종목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뭐 그 인물을 만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좀 궁금한 게 네. 오늘 LG그룹주들 강하잖아요. 네. 젠슨항에 대한 회동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르는데 이 LG 역시나 그러면 회동 이후에 좀 하락이라고 봐야 될까요? LG전자는 LG그룹은 명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왜냐하면 최근에 6월 달에 방한하고 나서 네. 생각보다 별거 없었네. 그러면서 그 관련된 종목들, 현대차나 LG전자들이 다 떨어졌던 모습도 있었는데 네. 최근에 LG전자에서 얘기가 나왔었던 게 AI 서버렉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나왔습니다. 네. 그냥 만난 것만은 아니구나.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나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었고 다시 한번 만난다는 거는 조금 LG전자 쪽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이나 이런 부분이 LG전자가 그냥 AI 관련된 로봇이나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네. 바로 공조 시스템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조뿐만 아니라 액측 냉각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LG전자가 뭔가의 퍼포먼스만 보여준다고 보면 LG전자가 그냥 젠슨항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프닝으로 끝난 게 아니라 명확해지는 단계로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구나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뭐 현대차나 레이버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차례씩 명확해질 때마다 주가가 한 단계씩 올라간 만큼 LG전자도 그런 부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에 대해서도 이번 만남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고요. 우리 증시의 좀 분위기가 바뀌었던 게 7월 31일 날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거래 규제가 좀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다시금 변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부가 또 이 거래 단위를 확대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다음 달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것들의 수급 안정화에 좀 도움이 될까요? 안정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책이라는 게 여기서 네.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또 이렇게 대책을 내세웠는데 더 강해진다라고 봤을 때는 더 큰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어느 정도 단위 레버리지 종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리감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안정화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라고 본다면 기존에 우리가 하락할 때도 크게 떨어졌지만 올라갈 때도 또 시원하게 올라줬던 모습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하락세가 안정화가 되는 시점에서 이런 현상이 나와준다고 본다면 올라갈 때는 기존보다 이렇게 과격하게 크게 올라가기에는 기대하기엔 좀 힘들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다만 그게 어느 정도 우리가 불과 한 달 전에 기대했었던 부분보다는 약할지언정 큰 추세 안에서는 더욱더 건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존의 레버리지나 이런 변동성이 너무 심할 때는 약간의 모래성 분위기였습니다. 한번 쌓아놓는 것도 쉽고 한번 파도 때문에 밀려 나갈 때는 또 갑자기 무너지는 모습가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면서 사이드카가 자연스러운 시장이 되었다고 본다면 이 이후에는 점차 조금 더 안정화가 되면서 큰 추세, 우상향으로서는 계속적으로 기조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시장은 건강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레버리지가 계속적으로 있었던 시장에서는 반도체, 그 다음 날에도 반도체만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지수가 부담이 되면은 지수가 동반적으로 무너지면서 다른 섹터들까지도 무너졌던 모습세가 연출이 됐었는데 오늘장의 시장을 지켜보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까지도 올라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섹터들 같은 경우도 동반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은 어떻게 보면 안정화 단계로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안정화 국면으로 들어가는 이 순간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모멘텀을 안고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지금 반도체 기업들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은데요. 이러한 시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저희 긍정적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표님과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대) 은행의 이른바 깡통 대출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 돈을 빌리고도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이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은 비율로 늘어난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2분기 말 무수이겨신 잔액은 6조 4,108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보다 28% 늘었고 6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수이겨신 비율도 0.34%까지 올랐다. 코로나19 때인 2020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기업 대출 부실이 더 빠르게 커졌다. 기업 무수이겨신 잔액은 4조 6,498억 원으로 반년 만에 36.4% 급증했다.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 부동산 경기 둔화가 차주의 상환 여력을 압박한 결과로 풀이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까지 오르면 은행 건전성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은행들은 채무 조정과 만기 연장, 부실 채권 상각 매각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자도 못 내는 대출이 늘면서 은행권 부실 경고음은 더 커지고 있다. 장 마감까지 약 5분가량 남겨두고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 함께 하실 시간이고요.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강보합권 보여주고 있네요.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드디어 코스피 시장, 이 유가증권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과 키를 어느 정도 맞추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스닥 시장이 최근에 상승을 했었던 흐름과 더불어서 상승률을 보면 35% 정도 바닥에서 코스닥 시장이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그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은 20% 정도 상승을 했다. 그러면 코스닥이 한 코스피 대비해 봤을 때 15% 이상 더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점에서 오늘 코스피 시장은 거기에 대한 키를 맞추는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 자체가 뭐 35%, 20% 올라갔다라고 하는 점은 개별적인 종목은 그거보다 더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시장 자체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가 좀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시장에 대한 키를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단연 오늘 이제 유가증권 시장을 부양을 했었던 주인공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 부각을 했다라는 점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상승을 하는 배경은 한 3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상당히 좀 후폭풍이 많았죠. 하지만 이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규제 강화라든지 그 ETF에 대한 상품이 거래가 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좀 자유로워졌다. 그런 점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모습이 본주로 이어지면서 상승의 배경을 나타낸 게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엔비디아가 금융 관련된 기업들을 바탕으로 5천억 투철자를 했다라는 점, 대출을 했다라는 점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존에는 이제 고객사의 칩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대출을 해줬고 그 대출을 다시 고객사가 가지고 GPU를 사는 그런 순환 출자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번에 이제 금융권들 흔히 말하는 블랙록이나 골드만삭스 이런 기업들을 바탕으로 해서 양호하게 자금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제3자를 이용을 해서 투자 자원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엔비디아의 대차 대조표에 대해서는 인식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 상태라 그 전보다는 좀 투명해졌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작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싱가포르의 테마섹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지분을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가 장중에 나오면서 네. 이제 글로벌적인 투자자들이 본격적인 상승에 있어서 좀 매수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동안에 많이 좀 조정을 받았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주주환원 정책이 얼마만큼 확대가 되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좀 100조 정도는 이 배당 관련된 부분에서 좀 구체적인 로드맵을 좀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SK하이닉스도 한 40조 이상은 주주 환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이제는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동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살려고 말려고 준비를 했었던 그런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졌다라는 점에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개인 수급에 대한 부분보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이 다시 돌아왔다. 그런 점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들 최근에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객 예탁금이 한 30조 이상 줄었고요. 그리고 신용융자 관련돼서도 10조 이상 줄었습니다. 이 줄었다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일단 집중을 하기에는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이 고객 예탁금 그리고 수급에 대한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대처하는 쪽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시장을 조금 더 부양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번 주 추가적인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세를 한번 기다려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반도체 투탑이 올라오니까 코스피도 흠을 내주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까지 함께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번 주 흐름 잘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요, 현재 구간 4%까지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6,600선까지 회복해준 모습, 6,600선 지켜낼 수 있을지 좀 눈길이 쏠리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강보합권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859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피 200도 4%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함께 들어오면서 2조 7천억 원대 외국인 수급 집계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합니다. 수요일장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의 강세장이 특징적이었는데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지수 자체는 올랐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오히려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고 코스닥은 상승한 종목이 더 많았던 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들이 우리 시장을 이끌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오늘 마감까지도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미국의 테크 기업들의 실적으로 인해서 AI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완화되는 모습이었고요. 여기다가 싱가포르의 국부펀드가 투자를 할 수도 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호재가 여러 가지가 발생을 했고 주가를 부양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SK스퀘어와 삼성생명, SK도 일제히 상승하면서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 역시나 오늘의 분위기는 매우 긍정적이었고요. 삼성전기가 오늘 5%가량의 상승력을 그려주는 데 성공을 했는데 모건스탠리에서 국내 기술주 가운데 톱픽으로 삼성전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LG 이노텍도 10%가량 오르면서 기판 기업들의 분위기가 매우 긍정적이었고요. 삼성 SDI는 오늘 하루 만에도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네요. 5%가량 상승했는데 미국 시장에서 ESS의 시장 성장성이 부각받으면서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LG 에너지솔루션과 같은 2차 전지 기업들도 일제히 상승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란에서 호르무즈 재개방에 대한 요건으로 금융을 동결하는 걸 해제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유가가 상승을 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은 다시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방산 관련된 기업들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았고요. 유가 상승과 함께 정유주들의 분위기도 상승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삼성물산과 같이 오늘 건설 관련된 기업들 역시나 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작용하면서 3%가량의 오름세를 그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LG전자가 오늘 두 자릿대 강세를 그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구강모 회장과 젠슨항에 대한 그 회동 기대감이 오늘도 작용을 하면서 LG그룹주를 향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LS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과 같이 전선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도 인프라 기업들의 상승과 함께 연동돼서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원전 기업들도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매수세가 유입되는 게 특징적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기업들의 약세가 눈에 띄는 하루였는데요. 알테오젠이 어제여서 오늘까지로 주가의 조정을 받았고요. 삼천당제약과 파마리서치 그리고 D&D 파마텍과 같이 미용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도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클래시스가 오늘 5% 넘는 낙폭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높아진 시장 기대치에는 충족하지 못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됐고 주가가 급격하게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고요. 특히나 장비단의 기업들의 분위기가 긍정적이었는데요. 오늘 원익 IPS가 6% 넘게 상승했고
상승했고 그리고 HPSB도 소폭의 상승세 그리면서 전공정 장비의 움직임이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역시나 이 호남 클러스터에 대한 팹 공장 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전공정 장비단으로 먼저 흘러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에코프로그룹주도 일제히 상승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나 2%가량 오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심택은 오늘 8%가량 빠졌고요. 제주반도체 역시나 3%가량의 조정을 받아서 이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도 엇갈린 움직임 나타났고요. 기판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도 모두가 다 좋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 실망 매물이 강하게 나왔던 섹터를 보게 된다면 게임주들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펄어비스가 무려 14%가량의 급락세를 그리면서 마감했고요. 루닌 역시나 실적 실망감 속에서 7% 넘는 하락세를 그렸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발표 그리고 그 기대감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나왔고요. 반도체 기업들의 강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하루였는데요. 과연 지수 마지막까지 코스피가 힘을 내줬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수요일 지수 마감 상황 함께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는 결국 3.6%대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전거래 대비 233포인트 상승이고요. 6,579.04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강보합권 유지 858포인트 선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피 200은 4%대 탄력 가져가면서 대형주 위주로의 쏠림이 확인됐습니다. 코스피 오늘 상승 출발한 이후로 장중 내내 탄력을 더해주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장중에 6,600선 넘어서면서 6,688포인트까지 고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마감가 기준으로는 6,600선을 아쉽게 밑도는 모습 3.6%의 상승세 가져갔습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닥은 하락 출발한 이후로 장중의 등락을 계속 거듭하면서 보합권 움직임 기록했는데요. 860포인트까지 찍기도 했지만 860선 사수에는 실패했습니다. 전거래 대비 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흐름 살펴보시면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2조 8천억 원대 매수 우위로 집계가 됐습니다. 기관도 소폭의 매수 우위 5천억 원대 순 매수세 집계되고 있고요. 개인 다 홀로 팔자세였습니다. 3조 1천억 원대 물량을 덜어내는 분위기였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반대로 움직이면서 각각 1,600억 원대, 1,400억 원대 매도 우위로 집계되고 있고요. 개인이 지수 하단을 바쳤습니다. 3,600억 원대 순 매수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올라왔습니다. LG전자까지 외국인의 주목을 받았고요. 삼성전기, 효성중공업까지 리스트에 올라왔습니다. 코스닥단 안에서는 원익 IPS 같은 반도체 종목들 역시나 주목을 받았고요. 리가캠바이오, D&D파마텍과 같은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여전히 수급 흘러가고 있습니다. GNC에너지 오늘로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도 정부가 이동 로봇의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동 로봇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전반적인 수급이 우호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LG전자의 시세가 또 돋보였는데요. 이번 주로 예정되어 있는 구강모 LG그룹 회장과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한껏 반영됐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상용화, 로봇 부문에서의 이런 협력이 구체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 가져가면서 장중에 20만 원 선 훌쩍 넘어서면서 21만 2천 원까지 터치를 했고요. 그동안 조정을 좀 많이 받은 점도 수급 유입에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12% 급등세 연출을 했고요. 20만 5천 원에 종가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관의 리스트에 올라온 종목들 살펴보시죠. 순매수 상위 종목 1, 2에 또 나란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자리했고요. LG전자, 외국인에 이어서 기관의 수급도 받아갔습니다. 삼성 SDI, 한국쿨마까지 자리했고요. 삼성 SDI의 경우에는 미국의 GM과 함께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 관련한 협력을 확대한다는 소식에 수급을 받아갔습니다. ESS 관련 공격적인 투자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실리콘2,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화장품 관련주들 기관에 수급 가져갔고요. TCK, 하나머티리얼즈, TLB까지 반도체 소부장단 종목들 자리했습니다. TCK는 오늘 10% 이상 급등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안에서 실리콘투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실적 공개했는데요. 영업이익 850억 원 넘어서면서 전년 동기 대비 59% 성장했고요. 시장의 기대치도 15%가량 웃돌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우호적인 수급이 유입이 됐고요. 장중에 48,2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화장품주 전반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서구권이나 신흥시장에서의 중장기적인 성장이 담보돼야 한다라는 의견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13% 가까운 급등세 가져갔고요. 45,250원에 종가 체결했습니다. 수급이 쏠린 종목들 함께 짚어보셨고요. 오늘 이 시장 정리하면서 기억해야 할 포인트들 고은별 앵커와 함께 정리해보시죠.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국내 증시를 이끌었던 두 기업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전닉스를 꼽았습니다. 간밤에 미증시에서 코어이브와 슈퍼마이크로가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을 또다시 불식시켜주는 긍정적인 수치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여기에다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나 실적이 잘 나왔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300조 규모의 주주 환원 정책이 기대된다라는 수치까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싱가포르 국부펀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직접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반도체 투톱에 대한 분위기는 점점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또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강력하게 담아냈던 하루였는데요. 이렇게 반도체 투톱의 강세가 소부장까지의 매수세로 확대되고 있고요. 반도체 기업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MLCC, 기판, CXL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섹터까지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알아보시죠. 미국의 테크 기업들의 좋은 실적으로 인해서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된다면 전력 설비 전선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가시성도 당연히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일진전기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720억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고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91%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선과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 여전히 지금 좋은 실적을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뜨거운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2029년에 팹 1차를 완공하겠다라는 정부의 목표치도 나오면서 이러한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로의 매수세는 오늘도 뜨거웠던 하루였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시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주가가 고공행진하는 섹터가 있죠. 바로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화장품 기업들은 수출의 고성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상반기만 보게 됐을 때도 수출 금액이 7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27%가량 증가했고요. 이번 달 10일까지의 수출을 보게 된다면 92%가량 급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산업을 적극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ODM 3사들이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나란히 달성했다는 것 또한 긍정적인데요. 수출급가의 다변화에 제품의 다변화까지 더해지면서 화장품 기업들이 올해 역시나 최대 수출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화장품 기업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견조한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코스닥도 막판에는 들어 올려주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종목의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내일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로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갔고요. 코스닥도 부지런히 상승 전환하는 한여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시장 함께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어떤 포인트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의 CPI가 발표를 합니다. 고용 지표가 지난주에 별로 좋지 않게 나와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졌지만 오늘 발표되는 CPI 지표가 지난번에 6월에 발표했었던 거는 이제 전쟁 휴전 관련된 부분으로 이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CPI가 좀 약세를 보였지만 이번에는 휴전이 이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CPI가 지금 뭐 근원 CPI 0.2%를 기준으로 했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 시장에는 좀 부담이 될 가능성도 배제 않을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오늘 이제 근원 CPI 0.2% 정도의
예상치를 만드는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혹여라도 예상치 정도 수준보다도 낮게 나온다고 하면 시장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결국에는 CPI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옵션 만기일입니다.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차익 거래에 대한 상당히 좀 많은 금액 자체가 내일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에 있는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물량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게 이어지고 있어서 뭐 청산이 되더라도 크게 뭐 변동성은 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익 거래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좀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내일 옵션 만기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적에 의한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화장품이 여실히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수출에 대한 지역이 다변화가 되고 있다. 특히나 미국이 전년 동기 대비해 봤을 때 147% 상승했고, 영국이 171%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점은 이제 북미 쪽과 유럽 쪽에 대한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예전에는 이제 마스크팩이라든지 저가 화장품으로만 판매가 됐지만 이제는 세럼이나 미스트 그리고 뭐 선케어 제품 같은 이런 고부가 가치에 대한 제품들이 계속 판매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OEM, ODM 쪽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을 상당히 우호적으로 내놨지만 이제는 이제 중저가형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흔히 말하는 뭐 클리오나 뷰티스킨, 이츠, 함블, 토니모리 같은 뭐 이런 종목들로의 낙수 효과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시가총액이 큰 화장품에 대해서 시가총액이 적은 화장품 관련된 기업으로 매기가 확산이 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점을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 목요일 8월에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니까요. 변동성 좀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동안 반도체 독주에 가려져 있었던 실적주, 이제 화장품주의 이 기업들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는데 이 안에서 해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함께 공부해볼까요? 네, 화장품 관련된 종목은 한 종목 좀 담아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펌텍 코리아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동사는 이제 용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네. 화장품 수출 데이터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화장품에 만드는 용기는 사용이 많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공장 증설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6공장이 8월 준공 완료가 되고 9월부터 10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매출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7공장은 28년까지 이제 공장을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물량이 계속 들어오는 거를 쳐내기 위해서 증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2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라는 점도 의미 있게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원래는 영업이익이 185억을 예상을 했는데 영업이익 185억을 상회를 하면서 216억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 봤을 때 벌써 60%를 영업이익 기준으로 달성을 했다라는 점은 하반기 때 계절적인 성수기까지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용기에 대한 판매 수혜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런 점에서 단기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58,700원 정도 종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58,000원 내외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65,000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48,000원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화장품주 안에서 골라주셨는데 펌텍 코리아 화장품 용기를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2분기 실적 잘 나왔고 수출 데이터도 우호적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제 대형주 안에서 중소형주로의 수급 이동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고요. 내일 시장 한마디 여쭤보고 좀 보내드려야겠네요. 오늘 네. 어떤 메시지 주실까요? 계속 힌트를 이제 시장이 주고 있죠. 믿을 건 실적뿐이라는 거를 계속 시장이 내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도 그랬고 반도체 장비 소부장도 그랬고 이 관련돼서는 역시나 이제 실적이 우호적인 쪽을 계속 시장에서는 좀 찾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실적 계속적으로 우호적인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환준력은 믿을 거는 여전히 실적뿐이다라고 일단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닝 시즌의 정점에 다다라서 이제 끝나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여실히 그 효과가 주가로 증명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믿을 것은 실적뿐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여전히 또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 안에서 또 3분기 가이던스 잘 잡히는 기업들 안에서 또 세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더위가 지나가고 조금은 선선해지는 날씨처럼 우리 시장 역시나 조금은 큰 변동성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건 긍정적인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시장이 좀 훈풍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또 유용한 투자 정보 가지고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